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최근 나토 방산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이름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함께 뜨겁게 울려 퍼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방위산업 분석가들이 모인 바로 그 나토 방산 세미나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나토 방산 세미나장을 뒤흔든 K팩트. 대체 그날 회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진실. 그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나토 방산 세미나에 참석했던 그날은 평범한 업무일처럼 시작됐습니다. 브뤼셀의 회색빛 하늘 아래 각국 방산 전문가들이 모여든 그 장소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특히 오늘은 한국의 K9과 중국의 SH15를 주제로 한 기술 비교 세션이 예정되어 있었죠. 저는 한국방산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회의실 뒤쪽에 자리를 잡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며 가장 먼저 눈에 띈 사람은 노르웨이 출신의 안네케였습니다. 금발 단발의 차분한 인상의 그녀는 북극작전 배치용 자주포 도입 프로젝트 책임자로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자료집이 들려 있었고 자리에 앉아 정돈된 필기도구로 뭔가를 꼼꼼히 메모하고 있었어요. 발표자가 단상에 오르고 프로젝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동계작전에서의 신뢰성이라는 키워드가 큰 글씨로 화면에 떠올랐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세미나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의 무기가 북유럽 안보전략회의에서 공식 주제로 채택된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안네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진중한 눈빛에서 프로페셔널한 신중함이 느껴졌어요. 그 시선 끝에 우리 K9이 있었습니다. 혹한 환경을 뚫는 K9의 실전 배치 사례가 서서히 주목받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죠. 회의장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서 진행되는 일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눈빛과 메모하는 손짓, 서로 주고받는 작은 속삭임까지도 중요한 소통이었어요. 특히 중국 측 대표단이 앉은 자리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발표자는 천천히 두 무기 체계의 기본 스펙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어깨에 놓인 무게를 실감했어요.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기술 비교가 아니라 국가 위상과 직결된 문제였으니까요. K9이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대표하는 순간 저는 묘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안네케는 메모를 멈추고 고개를 들어 화면을 집중해서 바라봤어요. 그녀의 시선이 K9의 사양에 머물 때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죠.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독일 출신 기술 고문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K9을 향해 첫 공격을 날렸어요. K9은 과거형 기술의 산물이라며 일축하는 모습에 저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회의장 분위기가 급격히 냉각됐죠. 곧이어 중국 국적의 무기기업 분석가 린샤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 뒤에 날카로운 가시를 품고 있었어요. 우리 SH15는 이미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효과 입증됐다며 자랑하더군요. 그의 말에는 교묘하게 K9을 겨냥한 비판이 숨어 있었습니다. 독일 고문과 린샤오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들은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K9은 나토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으로 연대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갑작스러운 연합 공세에 숨이 막혔어요. 회의장은 우리 K9를 향한 냉소로 가득 찼죠. 안네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기술은 감정이 아닌 숫자로 평가해야 한다며 침착하게 대응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미묘한 혼란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녀가 내심 반발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에서는 사면 초가의 상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어요. 유럽과 중국 기술자들의 연합 폄하에 직면한 한국방산 대표단은 마치 포위된 성과도 같았습니다. 회의장 공기는 무거워졌고 우리 무기를 향한 선입견의 벽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린샤오의 입가에 번진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눈에 밟혔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눈짓하며 승리를 예감하는 듯 했어요. 저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우리 대표단 리더가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의장은 마치 듣지 못한 척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어요. 정치적 이해관계와 기존 무기체계 공급자들의 이권이 뒤엉킨 현장에서 K9은 외부자로 취급받고 있었죠. 안네케가 문서 사이에서 무언가를 찾아 꺼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K9의 실전 배치 데이터가 들려 있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죠.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세미나 두 번째 날,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측 발표자가 K9에 혹한 지 테스트 결과를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북극 훈련 장면이 영상으로 상영되자 회의장은 숨죽인 침묵에 빠졌습니다. 영하 4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멈추지 않는 K9의 모습이 화면에 펼쳐졌죠. 안네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진지한 관심이 깃들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녀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 폴란드의 실전 배치 데이터가 그래프와 함께 제시되었고 이는 명백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죠. 독일 고문은 자리에서 몸을 비틀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린샤오는 계속해서 반박 자료를 찾아 노트북을 뒤적거렸지만 뭔가 당황한 듯한 그의 표정에서 우리의 데이터가 강력한 충격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발표자가 폴란드 군의 실전 배치 이후 정비율 감소 그래프를 보여줬을 때 회의장에서는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치는 명확했어요. K9은 다른 경쟁 모델들보다 20% 이상 낮은 정비율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는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안네케가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관심은 숨길 수 없었어요. 북극권 작전에서의 특수 윤활유 사용과 관련된 질문이었죠. 우리 측 엔지니어가 자세하게 답변했고 안네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노트에 적힌 내용을 흘끗 볼 수 있었어요. 체크 표시와 함께 K9의 장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실전 데이터 앞에서는 편견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영상이 K9이 유럽에서 가장 혹독한 지형을 견디며 임무를 완수하는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핀란드 북부 산악지대의 눈보라 속에서도 정확한 사격을 이어가는 K9의 모습에 회의장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실전이었습니다. 린샤오가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독일 고문은 팔짱을 끼고 무표정한 얼굴로 화면을 응시했지만 그의 굳은 표정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실전이 말해주는 진실 앞에서 그들의 이론적 비판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안네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경외심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실전이 말해준다는 철학으로 서서히 전환되는 분위기를 저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죠. 세미나 세 번째 날, 안네케는 홀로 자료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가 그녀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한국의 방산 개발사와 실전 운용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반갑게 미소 지었어요. 안네케에 펼쳐진 자료 위에는 K9의 역사가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진지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K9이 어떻게 이런 신뢰성을 갖게 되었는지 그 개발 과정이 궁금하다고 했죠. 저는 기꺼이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오후 특별 세션이 열렸습니다. K9이 아프간과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에서 수행한 TOT 사격 훈련 영상이 공개되었어요. 회의장은 가득 찼고 이전과는 다른 진지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영상 속 K9은 연속 사격에서도 놀라운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었죠. 안네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의 인정이자 존중의 시선이었어요. 영상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을 때 회의장의 분위기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냉소나 의심이 아닌 진지한 관심으로 가득 찬 질문들이 이어졌죠. 영상 종료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 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K9에 대한 경외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자부심으로 벅차올랐죠. 우리의 기술력이 세계에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의 의장이 SH-15 발표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이는 사실상 중국 무기의 탈락을 의미했습니다. 린샤오와 그의 팀은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떠났죠. 제가 그들을 바라보며 느낀 것은 우월감이 아닌 공정한 경쟁의 결과에 대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안네케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는 이제 K9의 진가를 알게 되었다고, 그리고 노르웨이의 북극 지역 방어에 K9이 적합한 선택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경계가 없었죠. 오직 전문가로서의 판단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 대표단은 조용히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승리의 축하가 아니라 우리 기술에 대한 존중을 받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이었어요.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브뤼셀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다음 날 한국방산 대표단의 발표 차례가 왔습니다. 저희는 기술적 수치를 넘어 K9의 핵심 철학을 전달하기로 했어요. 발표자는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K9은 성능보다 정신을 먼저 담았다는 제작 철학을 이야기했죠.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지만 모든 이들의 시선이 발표자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저는 안네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처럼 보였죠. 무언가 그녀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듯 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 안네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녀의 할아버지가 노르웨이 참전 용사였고 한국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이었죠.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한국전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안네케의 눈에는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일기에는 강한 무기란 단지 쇳덩이가 아니다라는 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문장이 오늘 들은 K9의 철학과 묘하게 닿아 있다고 느꼈다고 했죠. 그 순간 저는 무언가 깊은 연결고리를 느꼈습니다. 한국전쟁 시절의 기억과 현대 무기 철학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안네케에게 K9은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기억과 가치의 결정체로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죠. 세미나장 밖으로 나와 안네케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낯선 땅이었지만 떠날 때는 마음의 일부를 그곳에 남겨두고 왔다는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안네케는 자신이 K9을 처음 봤을 때는 그저 또 하나의 무기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다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역사와 정신, 그리고 기술력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느껴졌죠. 우리는 다시 회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안네케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녀가 K9의 사양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볼 때 저는 그녀가 단순히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가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기 너머의 신뢰를 발견한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안네케는 자국 대표단과 긴 시간 회의를 가졌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들의 진지한 대화를 지켜봤어요. 무언가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최종 도입 결정을 앞둔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부터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어요. 저는 회의장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각국 대표들의 심각한 표정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서도 오늘의 중요성이 느껴졌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확연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했고 각국의 고위 담당자들까지 자리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문서들이 놓여 있었고 벽면 스크린에는 최종 후보 무기 체계들의 비교표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며 회의 시작을 기다렸죠. 의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오늘의 결정이 향후 수십 년간 북유럽 방위 체계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했어요. 저는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닌 역사적 순간이었죠. 첫 순서로 각 무기 체계의 최종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K9과 SH-15가 최종 경쟁 단계에 올랐다는 발표에 저는 손에 땀이 배었어요. 지난 며칠간의 기술 평가에서 K9은 특히 혹한기 작전 신뢰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는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난 린샤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SH-15의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죠. 차분하게 시작한 그의 발언은 점차 열을 띄었습니다. K9보다 20% 낮은 가격에 동등한 성능을 제공하겠다는 제안까지 내놓았어요. 회의장 내부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대표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속삭였어요. 예산 제약이 심한 일부 국가대표들의 표정에서는 관심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죠. 이대로라면 가격 논리에 밀릴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안네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노트에 뭔가를 빠르게 적으며 때때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가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지만 아직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기술적 판단과 정치적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린샤오의 발언이 끝나자 회의장에는 묘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 대표단 리더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포착했어요. 그는 천천히 서류를 정돈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지만 눈빛에서는 강한 결의가 느껴졌죠. 우리 대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했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첫 문장부터 저는 이것이 단순한 반박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가 꺼내든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제안이었죠.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것은 단순한 물건의 거래가 아닙니다. 그의 첫마디에 회의장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우리는 국가의 안보, 군인들의 생명, 그리고 미래 세대의 안전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꺼냈습니다.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닌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었어요. 구체적으로는 노르웨이 현지 기업과의 부분 생산 협력, 정비 인력 교육, 그리고 장기적인 기술 업그레이드 로드맵까지 포함된 포괄적 제안이었습니다. 이는 당장의 가격 경쟁력보다 장기적 신뢰와 협력을 중시하는 접근법이었죠. 회의장 안에 작은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일부 대표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다른 이들은 급하게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린샤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런 전개를 예상하지 못했던 듯 했어요. 가격 경쟁이라는 단순한 게임에서 갑자기 장기적 협력과 기술, 공유라는 복잡한 판으로 바뀐 상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네케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무언가 결심한 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회의장은 다시 한번 숨죽인 침묵에 빠졌죠. 모두가 기술평가팀장인 그녀의 의견에 귀 기울였습니다. 안네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우리는 검증된 진심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녀의 첫마디에 회의장 공기가 변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치와 데이터를 넘어 무기체계가 지닌 철학과 신뢰성에 대해 언급했어요. 특히 그녀는 K9의 실전 데이터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기술 공유 모델이 노르웨이의 장기적 방위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어요. 그녀의 발언은 전문가적 분석과 개인적 확신이 조화된 설득력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린샤오가 반박하려고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안네케는 단호하게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제지했어요. 가격만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것은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라 우리 군인들의 생명을 지키는 동반자입니다. 그녀의 발언이 끝난 후 회의는 예상보다 빨리 결론을 향해 갔습니다. 의장은 각국 대표들에게 최종 의견을 물었고 한 명씩 발언이 이어졌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대표들이 안네케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가격보다 신뢰성과 장기적 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죠.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각 대표들의 거수를 지켜봤어요. 한 표, 두 표. 점점 K9 찬성표가 늘어갔습니다. 최종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K9 도입안이 통과된 것이죠. 회의장 내 지지가 역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린샤오와 중국 대표단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의 걸음에서 실망과 불만이 느껴졌어요. 반면 남은 이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특히 북유럽 국가 대표들은 한국 대표단에게 다가와 축하와 함께 향후 협력에 대한 관심을 표했죠. 회의가 끝나고 안네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 순간 단순한 악수 이상의 무언가가 오갔다고 느꼈죠.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신뢰의 시작입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단순한 업무적 만족을 넘어선 깊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두 국가, 두 문화 간의 진정한 연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회의장을 나서며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브뤼셀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날의 결정이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두 국가 간 깊은 신뢰의 토대가 될 것임을 직감했어요. 이것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신뢰의 승리였습니다. 제 가슴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죠. 우리는 세계의 단순한 무기가 아닌 가치와 신뢰를 판매한 것입니다. K9 도입이 확정된 다음 날 노르웨이 언론들은 일제히 북유럽의 선택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에서 그 신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가슴 벅찬 감정을 느꼈어요. 우리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안네케는 서울 방산 전시회 참석차 한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공식 안내를 맡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그녀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머물렀던 땅에 첫 발을 디딘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죠. 서울의 발전된 모습에 안네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도시의 현대적인 면모와 전통이 공존하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한강변에서 70년 전 폐허였던 도시가 이렇게 변모한 것이 우리 민족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산 전시회장에 도착했을 때 안네케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K9이 전시된 곳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K9 자주포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감동적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전시된 K9에 다가가 조심스레 그 표면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안네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가치가 이어진 것 같다고요. 그녀의 말에 저 또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북유럽에서 선택받은 한국 무기는 이제 실전 동맹의 상징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안네케는 이 도시가 품고 있는 역사와 미래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이 빛나는 도시가 70년 전에는 폐허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죠. 다음 날 안네케는 K9을 생산하는 창원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생산 라인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기술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제작 과정 하나하나에 담긴 정밀함과 장인 정신이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듯했죠. 공장 견학을 마친 후 안네케는 저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 묘역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녀를 부산 유엔 기념공원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안네케는 노르웨이 참전 용사들의 묘지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안네케는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생전에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눈시울을 붉혔다고요.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쟁 경험이 아니라 가치를 위한 희생과 연대의 기억이었던 거죠. 그녀의 말에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안네케는 노트북을 열어 K9 도입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를 검토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전문가로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유대감으로도 이 프로젝트에 임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집중된 표정을 보며 이번 협력이 특별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방산 전시회 마지막 날, 안네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노르웨이와 한국의 새로운 방산 협력에 대해 발표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닌 기술과 가치의 교류라는 그녀의 말에 참석자들은 깊이 공감했죠. 외국 전문가의 감정적 체험을 통해 다시 조명된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정신. 그것은 제게도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의 발전이 외부인의 시선을 통해 다시 한번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안네케가 한국을 떠나는 날, 공항에서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이 여정이 자신에게 단순한 업무가 아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기를 넘어선 인연의 시작이었죠. 안네케가 노르웨이로 돌아간 지 한 달 후 그녀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녀는 K9 도입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보고서 초안을 보내왔어요.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안네케는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더군요.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신뢰의 구조물입니다. 그녀의 보고서는 탁월한 평가를 받았고 노르웨이 국방부는 K9 도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 소식은 유럽 방산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여러 유럽 국가들도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가슴은 자부심으로 벅차올랐죠. K9의 첫 배치식이 노르웨이 북부 군사기지에서 열린다는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그곳에 참석했어요. 혹한의 날씨였지만 저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눈 덮인 군사기지에 늘어선 K9 자주포들은 마치 강철의 약속처럼 보였죠. 안네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간결했지만 강렬했어요. 그녀는 K9이 노르웨이의 안보를 지키는 믿음직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협력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두 나라 간의 깊은 유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죠. 행사가 끝난 후 안네케는 저를 기지 내 작은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백했어요. 나는 이제 한국과 함께 싸운다고 느낀다고요. 그것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역사와 가치로 연결된 진정한 연대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죠. 유럽연합 내 여러 국가들의 관심이 한국 무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이 K9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보도는 매우 고무적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 기술 신뢰의 확산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서울로 돌아온 후 안네케에게서 또 다른 소식이 왔습니다. 그녀는 한국-노르웨이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했어요. 그녀의 이메일에는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한-노르웨이 방산 기술 교류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안네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깊이 공부했고 심지어 기초적인 한국어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체험이 국가 간 신뢰로 확장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죠. 세미나 마지막 날, 안네케는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당시 써둔 일기의 복사본이었어요. 그녀는 이 기억의 다리가 이제 미래를 향한 새로운 협력의 토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일기를 받으며 깊은 감사와 책임감을 느꼈죠. K9은 기술 이전의 기억이며 신뢰이며 동맹입니다. 혹한의 유럽에서도 회의의 장에서도 대한민국은 강철로 말하고 진심으로 설득합니다. 이것은 무기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안네케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이 끝이 아닌 시작임을 알았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